자, 6월 26일 일요일 6월의 마지막 주 경마 서울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 경주는 역시 월말 경마답게 좀 혼전 구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마가 그렇죠. 신중한 배팅, 이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인기마를 과신하는 그런 배팅은 조금 금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변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암말 1300m 경주고요.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적인 특징은 인기만은 있는데 능력만은 없다. 그러니까 즉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요. 1번마 매직 모카신, 9번마 플라이제니, 10번마 그랜드래곤,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8번마 송아마치거리죠.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순발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9주 만에 출전이고요. 파행 병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교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과연 이 휴양 공백, 뭐 휴양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지만 병력에 의한 공백이거든요. 특히나 파행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마필로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 그러니까 당일의 마필 상태 체크는 좀 필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2번마 금화시크, 6번마 PNS 싱, 그리고 7번마 한강 히어로 등이 선입권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인데, 자, 문제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죠. 자, 1번마 매직 모카신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고요. 8번마 송아마치걸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 10번마 그린 드래곤은 좀 외곽으로 밀렸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좀 아쉽게 4착을 했는데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싸웠다. 이런 점은 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교 모습, 그러니까 조교 자체는 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9번마 플라이제니. 자, 이마필은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기수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뒷심이 완전히 없는 마필인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플라이제니 입장에서도 앞선을 가야지만 어느 정도 순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강공은 필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요,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2번 게이트에 있는 금화시크가 어느 정도 최고 좀 인기마가 될 가망성은 높은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시 모습도 뭐 상위군과 이제 조교를 하는데도 대등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바닥권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마 인기마 중에서는 이번마 금화시크가 솔직히 제일 나아 보이는데, 이제 나머지 마필의 인기마들이 조금 불안 요소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6번마 PNS싱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의 뒷걸음이 완전히 무너진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빠르게 서둘렀어요. 그래서 초반 힘한 배에 좀 실패했던 마필이고, 아직까지는 힘이 그렇게 다 차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니 피해자마고요. 이번 경주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규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주행 자세가 좀 안정이 돼 있는 느낌이고, 마필이 조금 더 힘이 좀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불안한 인기마보다는 차라리 배당을 좀 노리고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1번마 매직 모카시는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딱 그만큼만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앞선에서 좀 경합을 벌일 마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쉬운 승부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인기마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를 조금은 제외하고 가려고 하는 경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배당의 메리트 이런 거를 좀 보고 가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마는 있는데 능력마 즉 미들말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한 배팅은 좀 자제해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금화시크, 6번마 PNS싱, 9번마 플라이제니, 10번마 그린드래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인기마인 1번 매직 모카시는 솔직히 좀 제외하려고 하는 마필이고 8번마 송아 마치걸은 현장 그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마필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별정 A형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그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5번마 월드참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이제 앞선 진행 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뺄 수는 없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과도한 인기가 몰렸을 때 과연 이 말이 충말까? 또는 나머지 마필에 비해서 뭐 압도적인 능력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그 질주 스타일 자체를 보면요,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체격도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강하다, 능력마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요,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드림로즈, 이 마필이 외곽에서 좀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2번마 드림로즈가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선행을 잡을 수 있다면 5번마 월드참이나 7번마 MB전사가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선의권 전개를 하는 경주가 될 텐데 자, 이랬을 때 인기마인 7번마 MB전사는 원래 이 조한별 기수가 기승하던 마필인데 지금 김옥성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됐죠. 근데 이 마필은 큰 특징이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경주는 편성상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최근 두 경주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가능성은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12번마 드림로즈가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외곽이기는 하지만 좀 편안한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12번마 드림로즈의 5번마 월드참이 선입에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 이렇게 끝날 가망이 높은데 이렇게만 끝나면 뭐 경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2번마 로마블레이드와 6번마 강철부대입니다. 자, 2번마 로마블레이드는 직전 경주가 너무 실망스러웠죠.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초반에 앞선에 좀 붙이는 듯 하다가 뒤에는 아무 힘 한번 못 써보고 이제 뒤 그 후차권에 머물렀는데 이 마필이 약간 주행 불량기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순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주행 불량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이번 경주 편성상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안토니오 기수 그 조교할 때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마 로마 블레이드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는 그림도 그려지고요. 6번마 강철 부대는 딱 하나입니다. 2억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자, 2억 기수로 변경이 되면 결국 이 강철 부대라는 마필도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의 6번마 강철 부대가 앞선에서 좀 경주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2번마 드림로즈가 튀어나갈 때 그 옆에 붙여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막강한 추입 탄력을 보유한 그런 마필들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자리 잡기 싸움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경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로마 블레이드, 5번마 월드참, 6번마 강철 부대, 12번마 드림로즈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12번마 드림로즈가 기습선행을 간다면 전개가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고요. 6번마 강철 부대 2억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믿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전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의 인기가 좀 몰리고는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의 능력은 가늠할 수가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에 대한 과시는 좀 금물인 경주고 저는 잘못하면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배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7번마 은혜 레코드, 8번마 에코존, 9번마 PNS얀, 11번마 작두콩 요 정도가 아마 인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7번마 은혜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은혜 레코드의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을 좀 벗어난 느낌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마필들의 편성보다는 분명히 이번 경주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권에 차분히 붙어서 간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의 뒷심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은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마 에코존은 특징이 없죠.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단데 자,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강력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임팩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은 좀 밋밋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9번마 PNS 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필은 약간의 늦발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뭐 정상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승부를 할 수 있지만 늦발을 해버리면 정말 내가 산 막군이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의문이죠. 자, 11번마 작두콩이 인기 1, 2를 아마 다툴 겁니다. 왜냐면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뒤에서 날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직전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됐죠. 이게 올드 패션 대회 장하고 기본적인 순발력, 기본적인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임다빈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는데 뭐 부담 중량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임다빈 기수보다는 장추열 기수가 조금은 더 기승술이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주로입니다, 주로.
지금 장마 기간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당일날 지금 과연 주로가 어떤 주로가 될 것이냐인데 만약에 불량 주로가 된다면 저는 11번마 작두콩이 올라올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불량 주로로 해서 선행마들이 좀 손쉽게 꽂히는 그런 경주의 흐름, 주로 컨디션이라면 11번마 작두콩은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사전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나 일요일 날 과연 주로가 불량 주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장마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당연히 불량 주로인데 비가 오다 오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마라는 게 결국은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경주 예상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능력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다. 전개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로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위험한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주로라면 안 되는 마필들인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쓰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4번마 동서여걸, 5번마 금성환희, 10번마 아치리버 이 세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동서여걸은 분명히 순발력 갖고 있는데 마차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지막까지 버텨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기습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번마 금성환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두 경주가 바닥권인데 그 3월 20일 경주를 보시면 1200m에서 김옥성 기수가 나름 앞선 승부를 하고 끝까지 버텨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마필의 상태라든가 또는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은 10번마 아치리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도 오착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도 역시 직전 경주 6착을 했네요. 그런데 이 마필이 좀 끈끈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순발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4번 동서여걸과 5번 금성환희가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10번마 아치리버가 휘감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10번마 아치리버가 3코너, 4코너 지점에서 선행을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비인기권의 마필들이 조금은 선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제가 여기서 지금 사두를 골라낼 건데 11번마 작두콩은 일단 제외를 할 겁니다. 저는 불량주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기마 중에서 인기마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물론 불량주로에서 작두콩이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전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량주로가 아니다. 그리고 앞에 두 경주를 봤더니 선의권이나 추위권에서도 마필이 들어오더라. 어느 정도 승부를 하더라라고 한다면 작두콩은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동서여걸, 5번마 금성환희, 7번마 은혜레코드, 10번마 아치리버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특히나 저는 10번마 아치리버 이 마필의 기대감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복마 편성, 그러니까 부진마 편성이죠. 믿을 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그나마 가망성이 있었어 하는 마필들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인기마들이 결국은 저배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과연 그 저배당의 값어치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 정도로 이번 편성에서 인기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는 좀 불안한 인기마도 좀 있는 경주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1300m 경주거리거든요. 4번마 미라클 K 이동화 기수가 기선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단독 선행을 가버리고 6번마 떠오르다와 8번마 유로 강자가 선입권에서 마지막 직선주로 한 발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1번마 방탄여걸이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뭐 2번마 로스트워 이런 마필도 있고요. 3번마 내길이 뭐 별이라든가 좀 가능성을 보였었던 5번마 부케팔로스, 그리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12번마 야무진 왕초, 뭐 이런 마필도 아마 인기권에 들어갈 겁니다. 인기권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마필은요 안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왜? 다 부진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부진마니까 여기서 뭐 좀 인기 있는 최고 인기마를 갖다 놓고 그 말과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할 수 있을 때 압축을 해야 되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의 전개에서 끝날 것 같다라서 끝을 내야지, 절대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까. 또 이런 경주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배팅이 배당판에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경주는 절대 배당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이 경주는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소신을 가지고 배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1번마 방탄여걸, 4번마 미라클 K, 6번마 떠오르다, 8번마 유로강자,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독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4번마 미라클 K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형군 기복마하와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가 상당히 혼존기가 높은 경주고요. 다만 지금 특출한 마필이 하나가 있죠. 4번마 용암보스. 지금까지 뭐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능력이 막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의 승부들이 이제 그 최근의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선입권에서 붙여뛰기도 하지만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다만 이번 경주에 이제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나서 지금 57이 됐다라는 거,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 마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추임마에 마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거구의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계 체중인 57을 달고 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순발력 막강한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것이다죠. 그랬을 때 과연 4번마 용암보스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불량주로가 됐을 때입니다. 불량주로가 됐을 때 유승원 기수가 어느 정도 빨리 붙일 수 있느냐죠. 만약에 초반에 좀 빨리 붙일 수 있다면 여유 있는 승부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도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간단히 보시면 2번마 올가림, 3번마 원머로시, 5번마 스페셜 스토리, 10번마 블루인디, 12번마 빅크레이지,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 중에서 최외곽 게이트에는 12번마 빅크레이지의 순발력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송재철 기수가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 이상은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빅크레이지라는 말이 좀 손쉽게 선행을 간다면 힘한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삐끗해서 다른 마필들과 선행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초반에 힘한배에 실패한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기철 기수가 과연 어떤 스타일로 경주를 전개할 것이냐인데, 저는 편안한 선행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주로 컨디션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합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빅크레이지도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두터운 가운데, 이렇게 되면 선행마들이 빅크레이지를 제외하고는 좀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마리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10번마 블루인디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었고요.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지금 데뷔전은 5군으로 승군에서 승군전에 나왔는데, 자, 이 마필은 장래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 이번 경주 승군전에서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지켜는 봐야 될 마필이고요. 제가 전개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6번마 원평킨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직전 경주 아쉬운 2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1400m였죠. 이번 경주는 지금 1300m입니다. 3월 27일 경주에서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인 4번마 용암보스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원평키는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다 무뎌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마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박태종 기수하고 문정균 기수가 같은 조였죠. 같은 소속조였습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가 한참 초반에 두각을 나타낼 때 별명이 문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수다라고 해서 문태종인데, 원조 문태종은 문정균 기수죠. 박태종 기수한테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고 그 소속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얻어 탔습니다. 근데 이 문정균 기수가 최근에 영 안 좋죠. 그냥 아주 평범한 기수가 됐습니다. 좀 기술수는 분명히 갖고 있는 기수인데 좀 아쉬운 기수죠. 자, 근데 박태종 기수가 타던 말을 이제 문정균 기수가 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전개가 좀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2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선입권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6번마 원평퀸의 전개가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요, 어떻게 보면 인기마를 너무 과하게 믿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어떻게 좀 간단히 생각을 하면요, 12번마 빅크레이지의 선행에 4번마 용암보스의 추입,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저배당이 되겠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좀 전개상 또는 주로의 컨디션상 이변도 발생할 수 있다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을 좀 찾는 거고요. 이번만 올가림이 참 아쉬운 마필이죠. 저는 이 마필 순발력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날카로운 순발력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마 용암보스, 6번마 원평킨, 12번마 빅크레이지, 이 세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병권으로 당일의 컨디션을 좀 꼭 봐야 될 마필 10번마 블루 인디까지 붙이면 네 마필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마필 4번마 용암보스, 6번마 원평킨, 12번마 빅크레이지, 이 세 마필의 능력과 전개가 조금은 앞선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복마,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리고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자, 일단 안게이트의 선행마가 좀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나마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이징 호크가 직전 경주에 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여세를 좀 몰아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2.5km의 감량 2점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전개가 가능은 한데, 문제는 최외곽이라는 게 문제죠.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솔직히 그렇게 볼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량주로가 만약에 나온다면 11번마 라이징 호크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나마 좀 그 능력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2번마 러닝 넘버원이나 5번마 바이킹 하트, 이 두 마필이 좀 선입권에서 마지막 따라붙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5번마 바이킹 하트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반에 좀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선 승부를 좀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이 2번마 러닝 넘버원이나 5번마 바이킹 하트 둘 다 지금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았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불리한 요건이 되죠. 아무래도 한계 중량이니까. 그런데 다른 마필들이 솔직히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번마 라이징 호크의 선행에 2번마 러닝 넘버원과 5번마 바이킹 하트, 이 두 마필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런 승부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6번마 신의 한수입니다. 또 이현종 기수죠. 근데 이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기수 선행이 가능합니다. 6번 게이트에서 기수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오히려 11번마 라이징 호크보다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과연 6번마 신의 한수와 11번마 라이징 호크, 이 둘 중에 어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나머지 그 이외의 마필들의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의외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경주고요. 1700m 경주거리 특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러닝 넘버원, 5번마 바이킹 하트, 6번마 신의 한수, 11번마 라이징 호크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경주거리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경주는요, 제가 이제 불량주로를 감안을 해서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행마들이 너무 많은 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서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 4번마 뉴스타 영천이거든요. 특히나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초반에 스타트를 딱 끊고 튀어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휴양 복귀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편안한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 돌 가망이 높지만,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뉴스타 영천이 선행마들을 다 잡고 가는 경주에서 마지막에 뉴스타 영천의 발걸음이 무뎌지게 되면 선행마들의 발걸음이 다 죽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마필이 뭐냐? 선입권에서 뛰을 수 있는 1번마 드림 여왕과 6번마 플라이스타, 이 두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은 인기 마필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상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드림 여왕과 6번마 플라이스타, 이 두 마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저는 엉뚱한 말 한 마필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12번마 승승파워. 최근 이 마필은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스타트도 안 되고 추입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그 추입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이 다 무너지는, 그리고 앞선에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뭉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떤 견제 없이 마지막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는 들어왔을 때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좀 불안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가는 마필이 4번마 뭐 뉴스타 영천이라든가, 또는 7번마 장수나봄, 9번마 BJ 스톰, 10번마 블레이싱 로드 등이 초반에 강하게 좀 치고 나갈 텐데 다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독 선행을 간다라면 다들 능력치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솔직히 큰 믿음을 갖고 갈 수는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앞서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3번마 불의 가속은, 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드디어 안 게이트로 들어왔죠. 그럼 게이트에 2점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의 가속이 초반에 좀 힘한 배를 하면서 앞선에 붙여나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그 끝걸음을 살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번마 불의 가속도 아마 인기는 한 3, 4위권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 마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인기권의 마필을 어느 정도 믿는 경주입니다. 믿는 경주인데 좀 예상 외의 마필이 혼전 상황에서 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드림여왕, 3번마 불의 가속, 6번마 플라이스타, 12번마 승승파워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뭐 바닥이겠죠. 입상 아니면 바닥권에 있을 마필이 12번마 승승파워인데, 이 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저는 좀 재미있는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만 선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월말 경마이긴 하지만 1200m 경주 거리라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스피드 팔콘입니다. 이 마필이 2주 전에 출전을 했었죠. 여기서 압도적인 인기 1위마였는데 박재희 기수가 초반에 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1400m 경주 거리였는데 이 스피드 팔콘이라는 마필은 1400m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힘한 배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아쉬운 4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경주 6월 11일 경주 이 마필들이 만약에 다시 뛴다라고 해도 스피드 팔콘을 추천할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5km에 감량 2점까지 않았습니다. 이 스피드 팔콘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스피드 팔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번마 대살이죠.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앗소리도 못하고 좀 무너졌는데, 물론 이 마필이 1400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상대 마필은 좀 강했습니다. 편성 자체는 좀 강했다. 이전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국산마 5군 또 6군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리고 선행 승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장래 발전 기대치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한번 승군전에서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차분한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역시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고 거리도 200m가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사리도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마 질주본도 역시 순발력이 앞서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 마필은 좀 강적팀에서 싸웠던 마필이고요.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인 1번마 대사리, 2번마 질주본, 4번마 스피드 팔콘, 이 인기마 세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을 하나 좀 넣자면 5번마 원더케이, 앞선에서 승부할 수 있는 5번마 원더케이나 6번마 매직 타이드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6번마 매직 타이드가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다라면 좋은 승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가망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경마는 항상 의성 갖고 있으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이지를 않으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 대사리, 2번 질주본, 4번 스피드 팔콘, 6번 매직 타이드,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혼합 3등급에서 좀 부진을 보이는 마필들이죠. 그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데, 나름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편성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이 3번마 남산시대, 그리고 4번마 춘산, 8번마 라온비트, 그리고 5번마 루이사 정도,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3번마 남산시대는 이번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좀 만났고요. 뭐 1800m에서 선행 승부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주엔 크게 견제가 없을 거란 얘기죠. 다른 마필들의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이 남산시대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직전 경주 이제 휴양 복귀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였고, 드디어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뭐 1, 2, 3착을 한 마필들이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근성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마필로 보이고요. 4번마 춘사는 계속해서 이 마필이 될 듯 말 듯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 좀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춘산의 그 끈질김, 꾸준함,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거고, 라스트 타임에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그걸 많이 감안을 하실 텐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춘산은 모르겠어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망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마 루이사, 이 마필도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앞말이라는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군, 계속해서 승군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뭐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에도 자주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앞말끼리의 경쟁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좀 상위군으로 올라와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강작 틈을 좀 벗어났다. 그래서 편성에
호기를 만났다고 보는 마필이고요. 8번마 라운비트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근성이 조금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군에 국산마 3군으로 올라와서 좀 아쉬운 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착을 2번 연달아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1400m 경주에서 좀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다 보니 이제 인기마가 되긴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 들어와도 할 수 없지만 크게 특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라리 이번 경기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필은 6번마 디스챌린지입니다.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최근에 부진한데 저는 컨디션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출입이 다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부진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컨디션만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승부가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조한별 기수가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앞선 붙이는 전개를 한다라면 주로 컨디션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남산시대, 5번마 루이사, 6번마 디스챌린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8번마 라운비트는 당일 주로 컨디션 그리고 마필의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병권의 마필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상당한 환수가 예상되지만 또 다르게 말한다면 위험 부담이 있는 배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맛빌과 제가 보는 전개 그리고 맛빌의 특징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배팅을 하신다면 좀 후회 없는 배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월말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노리는 좀 승부도 보셔야 될 그런 경마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더퀸 저스티스, 그리고 7번마 장산 몬스터, 8번마 퍼펙트 파워, 9번마 장산 포이즌까지 한 2~4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뭐 2번마 천지광풍, 이 마필이 만약에 김태희 기수 기승으로 앞선 승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천지광풍이 최근에 조금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좀 탁월한 마필이고요. 9번마 장산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되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스타트에서 조금 삐끗거리면 뒤에서 올라오지는 못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7번마 장산 몬스터는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인기마들의 선전이 좀 기대되기는 하지만 나름 약점들을 좀 안고 있다. 좀 이런 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요. 딱 한 마리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10번마 땡큐 대천. 자, 이 마필이 작년 7월에 나오고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3월 달에 나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또 2개월 지나서 5월 달에 나와서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땡큐 대천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면 조금 불리함을 느끼는 마필입니다. 근데 뒤에서 날라오는 힘만큼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주로 컨디션에서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에서 과연 땡큐 대천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냐 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 천지광풍도 어쨌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조건 치고 나갈 거고요. 7번 마 장산몬스터도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초반에 강하게 붙일 거고, 9번 마 장산 포이즈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갈 가망이 높습니다. 여기에 8번 마 퍼펙트 파워 역시 이번 경주 그렇게 아주 빠른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이 상당히 높고, 직전 경주 의외에 선행에서 끈끈함을 보였었던 12번 마 아르폰스도 역시 앞에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선에 막 물고 물리는 혼전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0번 마 땡큐 대천 이 마필을 좀 보는 이유, 뭐 가망성이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니죠. 높은 거는 아닌데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다른 마필의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출 기수라는 겁니다. 아주 매서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인데, 만약에 초반에 어떤 그 스타트가 좀 잘 안 되면서 이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 경주를 좀 포기할 가망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주로에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사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번 마 땡큐 대천 꼭 그 입상권은 아니더라도 삼복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계속해서 지금 배당마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10번 마 땡큐 대천의 마지막 승부, 마지막 추입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6월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이죠. 그러니까 될 말 안 될 말은 좀 나눠져 있는 경주긴 한데, 좀 가능성에 있는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좀 혼전의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5번마 매직 주니어, 저는 이 마필이 주행심사 모습만 조금 괜찮았다면 저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 후에 나오고 있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뒤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제 혼합사군이나 국산마 사군에서의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주행심사 모습, 주행심사라는 거는 통과를 하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실력을 숨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5번 매직 주니어를 제가 좋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전체적으로 이 9번마 거센돌풍, 5번마 매직 주니어, 그리고 뭐 3번마 에이스 프린스, 8번마 엘리트 파워 등이 좀 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순발력만 놓고 보면 9번마 거센돌풍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km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다면 불량주로가 됐을 경우 이 마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뒷심이 너무 없죠. 근데 1400m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아무리 선행을 가서 한다 해도, 불량주로라 한다 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이게 1200이라면 좀 기대치를 갖겠는데 1400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9번마 거센돌풍이 선행 승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선행마들의 이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선의권에서 따라붙으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 마필들 중에 있는 마필이 1번마 하이퍼카, 2번마 올드 스페셜, 그리고 4번마 마이티 선샤인, 6번마 시크릿 보스,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빅스고, 이런 마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이 좀 인기마들입니다. 근데 저는 1번마 하이퍼카는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인데, 뭐 직전 경주에 뭐 국산마 50 경주에서 1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경주의 편성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는 부담, 물론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고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마 올드 스페셜이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km의 감량이 이점이 있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승부를 해볼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마이티 선샤인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차피 어제 오늘 서울 경마장에 기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나 김태희 기수한테 좀 좋은 마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장추열 기수가 좀 승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6번마 시크릿 보스, 뭐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해놨습니다.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직전 경주 4착을 했는데 4착이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승부였고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빅스고는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는데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 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이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게 빅스고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게 좀 자유롭게 경주를 풀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4주 만에 나왔다는 거죠. 좀 그 경주 인터벌이 좀 길어졌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올드 스페셜, 그리고 4번마 마이티 선샤인, 6번마 시크릿 보스, 그리고 12번 빅스고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저의 오늘 예상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제 주관대로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마라는 거는요, 어차피 자기가 보는 말을 후회 없이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병권의 마필들, 제가 원래 좀 안정적인 경주를 좀 추구하는 편인데 오늘은 복병권의 마필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게 과연 적중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마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적중이 되든 안 되든 후회는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